네, 미니 슈퍼화일 경선 결과와 또 의미까지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미니 슈퍼화일 경선 2위 후보들이 얼마나 좀 약진을 할까 아니면 대선론이 굳어질까 관심을 모았는데 전체적으로 결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초반 레이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마무리된 상황인데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왜 중요하냐면은 승자 독식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또 지금 몇 개 지역의 주들이 스윙 보터라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그 선거 후보 결정을 하는데 이 결정이 어쩌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더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거의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공화당 같은 경우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네네. 이번 그 결과를 보면은 그 케이시악입니까? 케이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지사로 있는 오하이 주에서 이제 승리를 했고 네. 그 주가 또 만만치 않게 또 66표의 대의원 의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게 있고 또 크루즈가 아직도 한 주에서 승리를 함으로 해가지고 뭐 공화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세를 이루고는 있지만은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될 뭐 그런 결과를 어제 오늘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자, 그럼 각 당의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말인데요. 이 샌더스 후보가 이 러스트 벨트에서 얼마나 좀 이제 기세를 좀 발휘를 하느냐 주목이 됐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좀 판단하고 싶으세요? 어쩌면 그 러스트 벨트라는 곳이 이제 미국의 과거의 이제 산업 지역이었던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2차 산업 공장이 많은 곳 뭐 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라든가 중서부 지역 이 지역에서 대의원 숫자도 제법 되기도 되지만은 이제 샌더스 후보 입장에서는 힐러리 후보에게 마지막 정책적인 그 정책 선거를 벌였던 곳이에요. 그동안에 힐러리 클린턴은 그동안에 자유무역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뭐 환태평양 동반 그 뭐 성장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TFPP죠. 그다음에 북중 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걸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 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무역 정책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노동자의 어떤 그 복지라든가 일자리를 위해서 경제 발전 분배를 위해서 보호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그 러스트 벨트란 곳, 과거에 뭐 러스트 벨트란 이름은 좋지 않죠. 뭐 낡은 도시라고 하지만은 거기가 다시 그 산업 단지가 부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책적인 승부를 걸었고 앤더스가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힐러리의 대세는 꺾지를 못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오하이오와 일리노이에서 선거 전까지 박빙으로 올라왔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힐러리로 몰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공화당하고 달리 이제 민주당은 선거가 이제 단순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샌더스의 돌풍이 좀 잠재워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힐러리 대세로 가면서 뭐 되는 쪽에 밀어주자라는 그 대세론이 민주당에서 이미 일고 있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마지막 샌더스의 어떤 그 선전이 남아있긴 하겠지만은 오히려 힐러리 캠프에서는 이제는 그 민주당 당내 경선이 아니라 대선 캠프 형태의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오히려 그것이 대세론에 더 그 기름을 부었는 그런 효과를 냈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힐러리와 샌더스 후보 어떤 전략을 좀 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샌더스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힐러리한테 그동안에 그 공격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계속 그 이제 샌더스다운 그 사회민주주의자로서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민주당의 어떤 변화를 주장을 할 것이고 힐러리 그 후보 측에서는 이미 대선은 끝났다. 특히 공화당 같은 경우 트럼프 후보에 대한 자질 공격이 많기 때문에 어떤 대세론은 물론이고 향후 미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은 정책은 무엇이다라는 식으로 선거 그 캠페인의 변화를 확실히 이번에 미니 슈퍼를 지나면서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샌더스 후보가 경선을 완주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글쎄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 앞으로 좀 남아 있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의원 숫자가 많은 대형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승부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샌더스 후보 입장에서도
그 4월 초까지 대형주에서 대의원 숫자가 많은 그 스테이트에서 경선하는 데까지는 그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 클린턴의 대세론이 잠재워지지 않으면 어쩌면 상당히 생각보다 일찍 뭐 경선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뭐 그것이 이제 미국의 그 경선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섣불리 이제 그만 중도 하차를 한다는 말은 하기 힘들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공화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질론이 계속 불거지긴 했지만 이번에 폭력 사태가 나타나면서 정말 최정점을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싹쓸이를 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게 지금 미국 공화당의 이제 구조 같아요.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근본적으로 지금 공화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자성론도 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노이즈 마케팅, 시끄러운 소리,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소위 미국의 그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뭐 흑인도 싫다, 여성도 싫다, 장애인도 싫다 이런 막말의 후보가 과연 가능성이 있는가? 그런데 이게 이제 기성 정치권에 대한 그 저항 의식이 이제 공화당에서 바람을 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트럼프의 독주가 완전히 그냥 그 대세를 이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게 공화당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3자 구도라고 이야기한 것도 뭐 냉정하게 말해서 그 3인이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트루즈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 곳에서 승리를 했었고 또 케이식 뒤늦게 나타났죠. 케이식 오하이주 주지사 같은 경우도 그 4년 전에 그 롬니 공화당 후보가 어쩌면 공화당의 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 인사로 거론이 되고 그러면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그 트럼프를 뺀 나머지 사람의 연대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트럼프의 대선은 잠재워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공화당 내에서 새로운 바람에 대한 이 욕구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직 그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너무 추한 정치다. 미국 자체의 그 위신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뭐 그런 것이 어떤 효과가 앞으로 나올지. 그래서 독주는 하고 있지만 트럼프의 독주는 약간 불안한 면은 있죠. 변수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 그 플로리다는 이제 루비오가 텃밭인데 그러면서 루비오 후보가 패하면서 경선을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루비오 후보가 이렇게 좀 힘을 쓰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루비오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주의 현직 상원 의원이고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안 되면 이번 11월에 있을 상원 의원에 안 나간다. 어떻게 보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는 최후 보루까지도 이제 그 카드를 던져가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에서 트럼프의 압도적인 지지가 갔다는 것이죠. 이것은 플로리다에서 힐러리를 대적할 사람은 공화당 후보는 트럼프다라고 정책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루비오는 뭐 소위 향후 정치적 그 미래가 있는 사람에 대한 눈길은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승리가 99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것도 있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건 결정적으로 공화당의 그 당원들이라든가 미국 국민이 대통령 후보로 결정을 해준 것이다라고 단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플로리다 경선 결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코 루비오 후보는 사퇴를 했고요. 대신에 떠오른 게 케이식 후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공화당 주류에서 밀어주던 루비오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게 케이식 후보로 넘어갈 것인가라는 의문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글쎄 이제 더 두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화당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루비오도 사실 사퇴를 했습니다만은 사퇴한 루비오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루비오로 한번 공화당의 트럼프 대신 대체를 해볼까라고도 생각했고 그리고 아직도 계속 대의원을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는 크루즈 후보를 해볼까 하다가 마침 이제 케이식 주지사가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동안에 루비오가 크루즈는 그 뭐 잠깐이었지만 그동안에 초반 경선 레이스에서 아직은 트럼프를 대적할 만한 어떤 에너지라든가 후보로서 자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케이사 지사를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케이사 주지사 과연 트럼프가 비록 그 시끄러운 선거 마케팅을 통해서 또 올랐지만 그 힘을 과연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많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뭐 조금씩 거론되고 있는 중재 전당대회라고 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화당의 대의원 숫자가 2,500명쯤 돼요. 그러면 약 1,250표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과반수를 6월 달까지 만약에 트럼프가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제 중재 전당대회라 가지고 미국의 독특한 제도인데 거기서 그동안에 차점자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등장해서 네. 끝장 경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케이식 주지사라든가 크루즈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전략까지에서의 그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미는 아직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중재 전당대회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중재 네. 전당대회는 이제 민주당도 과거에 했었고 이제 공화당도 했습니다만은 압도적인 후보가 나오지 않을 때 네.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모여서 그 과반수가 나올 때까지 경선을 하는 건데 그동안에 그런 경선이 어떻게 보면 밀실 경선이 많았어요. 이제 백룸이다 그러고 뒷방이다 그러고 뒷방에서 모여서 무슨 대통령이라든가 당 지도자들이 모여서 누구를 몰자. 그런데 그 후보들이 한 명도 당선이 된 적이 없거든요. 예. 역시 그 공개적으로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게 별 효용성이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공화당은 지금 만약에 또 민주당한테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넘어간다면은 16년 이상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공화당이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이 중재 전당대회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빨리 그것이 거론되기 전까지 과반수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하는 그런 이제 독주를 위한 선거 전략을 짤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공화당 상당히 복잡하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아직도 공화당의 경선은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이 진행형이다라고 바로 볼 그렇게 수 볼 수가 있고 바로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대비되는 개념 모습이죠. 네. 크루즈와 케이식이 트럼프에 맞서서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화당 선거를 보면 꼭 네. 우리나라 선거를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폭력 사태도 전당대에서 폭력 사태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연대도 하고 단일화도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공화당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2위와 3위 간의 연대도 저는 나올 수가 있다 충분하게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루비오 의원은 누구를 지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루비오라는 그 미국 정치인의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추측건데 이제 루비오라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신진 정치인이지만은 뭔가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크루즈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경선이라는 것이 초반에 서로 부딪히다 보면은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케이식 주지사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루비오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또 더 나아가서 네. 뭐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대세가 굳혀진다면 네. 같은 런닝메이트로도 갈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우리나라 정치인이라면 현미경 모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미국 대선 경선 남은 변수, 양당의 변수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대로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공화당 문제만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둘러싼 그 후보 확정은 상당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고 또 그것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네. 다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두 번 정도의 경선을 거치면서 뭐 조심스럽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대세가 굳혀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당장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 캠프는 마치 차기 정부의 어떤 그 섀도우 내각을 해가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식의 캠페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